하창원 대표님, 하보노보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보노님 귀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악플이 더 많은 걸로. 귀엽기만 한 거 아니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녁에 또 무서워집니다. 아, 무서워진다고요? 네. 아, 또 그쪽으로. 또 상남자 되는 거죠? 예. 네, 낮에만 귀엽습니다. 우리 하보노보노. 네. 자, 오늘 시장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한 8%, 삼성전자 한 4, 5%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뭐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거의 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어제 기분 좋았죠. 딱 애프터마켓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소각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네. 급등을 했는데 이게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새벽엔 또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ADR이 다 올랐다 떨어져가지고 아하. 이게 웬일인가 이러면서 또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네. 다행스럽게도 또 미국장 종료하고 앱장부터 한 2, 3% 정도가 ADR이 또 상승해주면서 반도체 수급이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선물이 한 1.5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그 하이닉스 공시 나오자마자 한 1.5조를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딱 장 열었을 때 수급이 얼마나 좀 우호적인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향성이 일단 정해졌죠.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뭐 물론 사람마다 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네. 저는 포지션을 좀 변동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 정해진 가격 뭐 좌표를 좀 찍어놨죠. 그 가격까지는 한번 근처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환율도 괜찮고. 네. 1,390원 요 정도. 1,400 밑으로 이제 돌아왔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엔화는 여전히 약하고. 네. 우리 원화가 뭐 이제 1,500원이 뉴노멀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그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1,400원이 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뭐 기업들의 일부 수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앞에서도 얘기하셨던 뭐 반도체에 대한 일부 영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가 또 약세의 흐름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300원대가 들어왔고요. 근데 뭐 앞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하.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부 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1,400원 윗대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가 8월 말 이제 법인세 이슈가 끝나면 9월 달부터는 원화가 살짝 더 약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 투자 내지는 뭐 환전을 좀 해놓는 게 뭐 환율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좀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을 안 해 놓으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좀 생각이 있었는데 환율이 높아서 못 하셨던 분들도 분명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번에 좀 환율이 떨어졌을 때 좀 나눠 가지고 조금씩 뭐 포트를 좀 확장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좀 환전을 한다. 그러면은 거치로 한 방에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눠서 금액을 늘려야 환율 부담도 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DCA라고 달러 에버리지 코스팅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나눠서 항상 하시면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어쨌든 저점 수준이니까. 네. 정프로님 말씀처럼 미장까지 하는 건 아니죠? 미장이요? 미장은 안 하죠. 네. 좋습니다. 저는 코리안입니다. 네. 코리안입니까? 자,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바이오도 코스닥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더나 때문에 네. 알테오젠이 한 10%, 그 다음에 아까 뭐가 한 20% 갔었는데 네. 뭐 하는 CMO ST팜? 에스팜 에스팜. 네, 에스팜이 한 20% 갔었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세고 ABL 바이오도 한 7%. 전체적으로 하여튼 바이오 좋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가 또 워낙 세니까 반도체 관련된 뭐 소부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리가캔도 좀 시세를 내고. 네. 리가캠 네. 바이오 원래 회사가 뭐라고요? 리가 레고캠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이제 오늘 로봇주들 어떤가? 로봇주들 로봇도 한번 봐야죠.
일단은 그냥 소소하게. 쏘쏘해요. 네. 그래 오늘 같은 날은 뭐 로봇까지 갈 건 없죠 뭐. 네. 네.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장들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대장들이 이제 가니까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저께 하락의 원인이 사후적으로 대부분 컨센서스가 뭡니까? 금리입니까? 전일에 떨어졌었던 거는 뭐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이 재부각된 게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밴드를 좀 나눠야죠.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 일단 7,500대, 7,200에서 7,500. 그다음에 7,200은 한번 갔다 왔죠. 그리고 그 위가 윗단으로 가서 9,000대를 가려면 저는 반도체가 떨어졌었던 메인 이슈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이죠.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는 그 뉴스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됐고 그래서 실적에서 하이퍼스케일러가 그러면 계속 투자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돼서 스토리가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픈을 했을 때 좋은 내용들이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가 반등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디폴트로 금리에 대한 이슈와 그 전쟁에 대한 이슈는 깔아 놔야 되는데 네. 거기서 추가 변수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다. 그래서 필라 그 이제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압박이 되게 큰 항목이 뭐냐면 주민들과의 대화. 그다음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해상 풍력이 굉장히 막 9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해상 풍력인데 네. 해상 풍력 하려면 그 해변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좀 떨어져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지역이 엮여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막 늘어나면서 우리가 빨리 지어야 되는데 어촌계 뭐 이런 데랑 이제 협의해야 되는구나. 네, 해상 풍력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단계가 늘어나고 규제가 확대가 된다면 이거 속도가 뭐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를 해도 네. 속도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일부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가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이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뭐 재무부에서 이슈가 있으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국채에 대한 부담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동시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야,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진짜 중간 선거에 상원 갈리면 크게 한번 휘청하겠네요 또. 그럴 수 있죠. 네, 되게 중요하네 보니까. 네. 이럴 바에는 데이터 센터 전부 다 사막에 지어야겠어요. 네, 중동 이슈 이런 거 해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네. 거긴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좀 어떤 업종들 어떤 섹터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부터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바이오인데 이렇게 나뉠 겁니다. 모더나 이슈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아무리 그래도 모더나와 일라이 릴리 그리고 그 필두로 바이오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훈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지표로 삼는 게 ST팜입니다. ST팜. 네. 과거에도 모더나 임상 이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ST팜부터 날아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ST팜이 상이 깨지면 바이오 스토리가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가 그나마 유지가 되고 다음 날까지 움직이면은 조금 뭔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좀 이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프터장에서 조금 모더나가 밀리고 있기는 해요. 그럼 밀리면서 바이오 그 반도체가 수급이 좀 좋아진 것도 있어서 이거는 좀 수급의 핑퐁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ST팜이 끝까지 상한을 유지하느냐? 네.
왜냐하면 제일 직접적으로 뭐 이슈나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ST팜이 가야지라는 스토리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인지도 많이 있으실 거고 과거에 이제 모더나 올라가면 그냥 ST팜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랬었던 과거의 시장의 흐름이 있어서 아마 에스팜이 눌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금 강한 바이오주들이 눌리면 바이오 쪽에서 일부 차익이 나올 거고 그럼 코스닥으로 가려는 수급이 다시 롤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반도체에서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마벨 테크놀로지의 그 에이직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마벨?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또 소부장 쪽으로 풀리면 또 언제든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와 반도체의 그 수급 전쟁이 좀 강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시작하면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동전주 한번 여쭤볼게요. 동전주요? 7월 1일부터 제도가 일단 바뀌어가지고 동전주 투자해요 요즘에? 동전주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지점에서 문의가 많이 와요. 안 왜냐면 됩니다. 동전주 안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동전주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의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동전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뭐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네. 좀 뭔가 애국주로 포함돼서 테마로 돌았었던 종목군들은 좀 단기 급등을 해서 그 기준치를 좀 넘어섰고요. 또 작은 종목군들 중에서는 또 못 가는 종목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네. 다들 이제 뭐 이런 작은 종목군들 하시다 보면은 뭐 거래 정지도 당해 보시고 하실 네. 텐데 네.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래 정지가 되면 유상증자 폭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 매매로 안 들어가도 좀 박살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꼭 매매가 정리가 안 되더라도 네. 수익이 완전히 꼬이면서 한 80%에서 90%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멈춰있는데 자꾸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만약에 좀 상패 위험이나 특히나 이제 아직은 조금 뭐 바로 상패 기간은 아니죠. 이 연초가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 좀 빠르게 네. 포트를 바꾸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일단이 필요하다. 네. 다만 이제 뭐 920원이다 뭐 이러면 이제 어떻게든 1,000원 넘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 회사가 좋다면. 그럼 이제 한 7% 먹고 빨리 빠지는 거지. 아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가 좋다면 동전주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투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네. 이건 심플하고 편한 투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역시 좋아요. 네. 아니 보이잖아요, 딱. 보여요 지금? 딱딱 탁탁.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매수 사이드가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일단은 네. 예상 호가가 4.8%, 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선물도 한 6% 정도 뜨니까. 네, 선물도 아마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장 초반에 반도체가 결국에는 전날의 선물 수급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해외 주식은 제가 요걸로 봐서 보시면은 모더나가 마이너스 5% 빠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속쓰리나 뭐 샌디스크 좀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비트코인 쪽이 되게 좋아요. 이제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일부 변화가 된 거죠. 거의 원화 기준으로 9,400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좀 테마성 종목에서도 뭐 IT생 글로벌이 금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양방으로 걸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움직이고 오늘 아까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도 6% 올라가는 거 보면 확실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금도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채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감소하는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40조 원이라면 어쨌든 큰 손이 이제 사기 시작한다는 거고 1할 계산하면 뭐 11월 19일까지 한 6,6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6,600억 정도.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240만 주가 한도니까 그게 맥스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조 원까지는 살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뭐 이것저것 따지면 한 6천 개 정도 산다는 건데 6,000개가 뭐 6천억 6,000원? 원 6,600억. 6,000억 1,000억이라고 하시. 6,000개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억이니까 네. 아유. 오늘 좀 네. 기회 드려요? 살 기회를? 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두 개만 살게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ADR과의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발표를?
ADR 쪽 관련된 부분. 근데 그거는 이전에 또 주식을 늘린 게 있어서 네. 상계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DR보다는 저는 요번에는 본주가 얼마나 이제 잘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주주 환원 정책에서 한동안 계속 이제 주식 수를 매입을 했었어요. 네. 그때 주가가 조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좀 3분기에 어쨌든 배당금과 나머지 기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좀 하방은 굉장히 단단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더 돌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방을 좀 정해놓고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지난주부터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눌리면 눌릴 때 살 수 있는 일부 현금만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신다면 뭐 충분히 좀 자신감을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어저께 한 6.8조 정도 되니까 하이닉스 네. 기준으로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의미 있는 10% 물량이, 정도? 네, 들어올 네. 거다라는 것이고 네. 네,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기대감이 좀 덩달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와야죠. 네, 기대감이 높고 아마 하겠죠. 네, 안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도체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확률이 높아서 뭐 단기적으로야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움직일 거라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스피드나 뭐 삼성전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은 뭐 하이닉스 6, 뭐 삼성전자 4 정도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해놔도 네. 막 그렇게까지 소외감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5분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사실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매도잖아요. 닉스 보니까 단가가 158만 원 정도에 한 7.9조 정도 매수분이 쌓여 있는 것 같던데 네. 쇼커버 들어오겠죠? 그게 한 번에 들어온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수급이 들어오고 또 반도체 쪽이 어쨌든 미국 종목군들로 보면 차트가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상방 나오고 또 이번 주가 우리가 7월 말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위클리 옵션에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으로 많이 풀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숏커버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예, 주가의 상방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1월 19일까지 40조 산다는데 쇼친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거 계속 유지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스토리만 좀만 풀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속도나 지수 상방이 일부 제한이 되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전 7,500 이상은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뭐 또 다른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향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렇게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고 계속 저점과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 우리가 좀 약간 아직은 모르니까 트레이딩 구간으로 하자고 했었던 구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조정이 나와도 오늘 올라가니까 빠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상방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 3주 전 확실히 불안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사실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부담감들을 제외하면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수요가 떨어지거나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희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이 돌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차피 뭐 걱정하는 분들은 걱정이 네. 사서 하니까 오늘 긍정적으로 보죠. 네. 자, 그 삼양 바이오팜은 뭐 하는 회사예요? 삼양 바이오팜이요? 바이오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의 네. 네. 삼양 바이오팜이라는 회사를 아니 저 이제 상승률 쭉 보는데 네. 위에서 한 세 번째 있길래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회사 같은데 삼양 바이오팜. 삼양그룹에서 하는 바이오 회사겠지 뭐. 요 이름이 삼양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3,200억 원 정도의 시총인데. 아 그래요? 네. 자, 하여튼 뭐 바이오 회사네요. 네. 안 됐군요. mRNA 전달체. 네. mRNA, 네. RNA. 네. 그러니까 또 오늘 가는구나.
네, 있네요. 이번에 모더나가 이제 mRNA로 가는 거니까. 네. mRNA가 메신저 RNA라는 거는 설마 잊지 않고 계시죠? 아, 앞에 그 메신저군요. 네. 네. 메신저입니다. mRNA. 네. 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네.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죠. 외국인들도 요 환율이면 더 많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쇼충이들, 아니, 쇼돌이라고 하죠. 저기 그 공매도 공매도 세력들, 네. 쇼돌이. 쇼돌이, 예, 쇼돌이님들도 이게 앞으로 계속 산다는 거 아니에요? 40조를. 그게 관건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초반에 빨리 팔아야 앞으로 계속 산다니까. 이제 그게 지금의 수싸움이죠. 그죠? 오늘의 수싸움이지. 아, 초반에 빨리 팔 거냐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하다 한 번 다시 빠질 테니 그때 다시 뭐 팔 거냐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니까 쇼돌이의 평균 보유 기간이 한 2, 3일이라고 본다면 네, 한번 봐야죠. 그게 수싸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네. 오프닝 벨은 우리 정프로가 해주시는 걸로. 오프닝 벨을요. 네, 제가 이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순간 드디어 우리의 염원인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이 첫 개시를 했으니까 7천이 넘을 그 날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나요? 뭐 숫자야 뭐. 설레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 9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사이드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마 좀 고민들 하시다가 7에서 10% 정도 상승하는 걸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네, 7에서 10. 네, 어제 하락분을 살짝 만에. 네, 만회해야 되고요. 또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아직까지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 기대감. 그게 기대감이다. 네. 네, 파운드리 가격도 좀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상황판 한번 볼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3.8% 그리고 하이닉스가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죠. 그래서 수급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프로그램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는 거기에서 좀 움직임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비트코인 쪽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스트레티지로 사명 바뀌었죠. 스트레티지, 코인베이스, 후드, 뭐 서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은 좀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과 은 선물 가격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이 4,000대 초반, 뭐 3,00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4,580인가 70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려 아연도 많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바이오는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 얘도 CDMO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인데 뭐 삼바나 한미약품이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힘이 빠지는 부분,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앨범알이나 퀀텀스케이프 같은 이 리튬이나 2차전지 쪽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일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알테오젠은 상승률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으면 좀 같이 움직이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비만 쪽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아쉽게도 ST팜이 상한가 풀려가지고 20% 초반까지 밀렸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승률이 다시 상한가 쪽으로 유지가 안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바이오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수급이 분명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오늘 트레이딩 재료가 꽤 많기 때문에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그럼 단기 차익에 대한 주의를 좀 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 등락률 상위로 보시면 일단은 작은 종목군들은 가 있긴 해요. 상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좀 큰 종목군들이 못 쫓아가면 결국에 차익이 나올 수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모더나가 워낙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바이오 쪽들이 전반적으로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헥토 파이낸셜이나 비트맥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비트코인이 워낙 크게 올라갔으니까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 뭐 더즌까지 다날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뭐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내에서 스트레이티지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종목이랑 우리 기술 투자 대표적으로 이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좋고요. 좀 테마적인 부분과 좀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이 강하면 대형주가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좀 눌리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좀 이벤트가 확실하게 있고 미국장에서 그 부분들의 이슈가 반영돼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작고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도 mRNA 관련돼서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으로 쏠린다는 걸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걸 mRNA가 연결된 것만 볼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바이오 전체로 볼 건지 봐야 되는데 네. 후자가 아니라 전제로 보는 거죠. 그냥 짧고 굵게 트레이딩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코스닥도 막 엄청 강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형주로 일단 수급이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진 않고 좀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세지 않네.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네. 눈치 보다가 네.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초반이고 또 네.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조금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않아서 못 움직이는데 뭐 사실 1,000억 정도는 언제든지 돌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급의 방향성이 돌려지면 또 대형주 중심으로 좋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알테오젠이 11%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만약에 좀 개별적인 호재가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다시 부각되면서 만약에 상승이 나와버리면 또 바이오가 또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반이니까 네. 열심히 힘겨루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방향성을 안 잡으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지금 그냥 잘 가는 트레이딩 종목이나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북 네. 관련되는 종목별로 약간 오늘은 상이하네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북주도 최근에 뭐 일부 종목은 상한가 가서 끝난 종목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끝난 종목도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북주가 너무 많아요.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종목이 많구나. 네,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엇갈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북주 한때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네. 대북주는 순서가 또 있습니다. 아 순서가 있나요? 예. 대북주가 자 대북 뭐 좋은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런다고 쫙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제 대북으로 간다 하더라도 먼저 뭘 지어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뭘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뭐 공장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전혀 구름이 완전히 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다 같이 이제 좀 가지만 조금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처음에 시멘트 갑니다. 네. 시멘트. 시멘트가 갈 때도 있습니다. 아 시멘트 가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운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저.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가면 이제 경협. 그러니까 남북 공장. 북한에서 이제 뭐 공장 짓고 한 이 친구들이 가장 마지막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놀랍죠? 뭔가 순서가 좀 그러니까. 바뀐 것 같긴 한데 해운주는 왜 나오신 거죠? 해운주는 보통 대북주 할 때 안 가요. 아 해운이 왜 가냐? 네. 네. 아 해운은 네. 대북 경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대 상선이 그냥 간다는. 현대상선. 그렇지. 네네. 현대그룹이. 현대 상선이 가면 근데 희한하게 해운은 또 같이 가요. 그러니까 상선이 한 10% 오르면 나머지가 한 또 3% 4%씩 간다고. 네. 그래서 해운이 간다는 얘기요. 네네네. 이거는- 현대상선. 네. 이거는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해운주 하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뭐 흥하이온, 대한해운, 뭐 그렇죠. SX, 그린로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네. 상선으로 들어가면 네 맞는 것 아이 같습니다. 참 놀랍다 진짜. 예, 경험담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안 물려봤으면 얘기하지 마라. 아 네. 얼마 전에 그 물리는 음악회인가 뭐 이런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왔더라고요. 예.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갔다 왔죠. 네. 동주 씨랑 하던데. 네, 1호 타계시던데. 아 맞습니다. 물리는 음악회. 제가 뭐 주말 동안 보겠습니다. 네, 음악회는 왜 붙인 거예요? 물리는 음악회. 아 거기 이제 그 아는 PD 우리 저 3프로에서 일하던 PD가 가고 한 번만 놔주세요. 그래갖고 갔죠. 아, 예. 재상 PD? 그렇지. 예.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분위기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조금 아직 물론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이제 여기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그 모습, 아니면 기관이 막 사들여야 되는 그 모습, 그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그 선물 수급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일에 이제 앱장에서 하이닉스를 보고 선물이 1.5조를 돌렸거든요. 근데 그 ADR이 좀 아까 3%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좀 일부 만회는 했지만, 그러니까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제 한 6시 기준으로는 165 정도였어요. 달러 기준으로. 근데 오늘 이 앱장 그 넥스트장 시작할 때, 넥스트 거래에서 시작할 때가 159에서 160 정도였거든요. 그럼 한 네. 5달러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본장 열리고 보니까 지금 ADR이 또 한 2%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158까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부 우리가 아까 7% 정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5에서 2 정도는 밀릴 수가 있어요. 딱 거기에 맞게끔 변동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계속 좋아야 수급이 막 쭉쭉 들어오는데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어쨌든 계속 들어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7월 말에 한번 외국인이 대량 매수해서 들어온 다음에 네. 10조가 조금 넘어갔을 때부터 외국인이 대량 패대기 하면서 외국인 수급 다 빠지고 이번에 다시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전날에 1.5조가 다 빠진 날, 그날부터 보시면 10조가 다시 깨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날에도 수급 많이 나오고 전날 3조 넘게 나왔죠. 그래서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와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 풋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금씩 편해지시긴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으로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9% 갔다가 막 6% 끝나면 입에서 화가 나시겠지만 네.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그냥 두시고요. 좀 변수가 생겨서 주가가 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그럴 때 일부분에서 비중을 늘리는 구간들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그 구간에서만 사지 마시고 그 구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샀다. 그럼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만 잘 해주시면은 저는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너무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좀 집중하시면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거면 사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큰 종목군들이 방향을 돌릴 때는 당연히 덩치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그런 대외 변수에서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엔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면 좀 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관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다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좀 하방이 지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방은 계속 지지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중장기로 끌고 가실 때 네. 마음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전기는 또 빠지네. 삼성전기. 그러네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서 순매도 상위 항상 잡힙니다. 예, 지금 오늘도 보시면 순매도 상위 2등이죠. 근데 하이닉스랑 거의 동급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프로그램에서 진짜 패대기를 엄청 칩니다. 예, 이틀 전에도 제일 압도적으로 순매도 상위였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패고 있어서 이 삼성전기는 좀 아쉽게도 프로그램 수급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최근에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보통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이게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움직일 때가 있고 기관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요즘 수급 자체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거의 90% 정도가 전일 같은 경우는 90% 수급이 다 삼성하이닉스였고 네. 프로그램 수급도 그렇게 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그 반도체에 대한 방향이 좀 같이 바뀌면 좀 프로그램 수급이 같이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어링돼 네. 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은 대체로 좀 안 좋죠. 금융주에 좀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금융주가 그 방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금융주가 방어주 성격이 원래 강하고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배당 매력도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배당도 시가 배당도 애매해. 그렇다고 막 주가가 막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또 커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금융주 속도랑- 안에서도 증권이 있고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각각의 네.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은 정말 회계를 엄청나게 잘 아시지 않으면 저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주가가 엄청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은행이랑 증권이랑 조금 고민은 되는데 사실 중장기로 보면 저 증권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금융지주 쪽에서 환원 정책 기대감이 있는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금융주는 우선순위 없습니다. 아하. 네. 그 돈으로 차라리 반도체를 더 하시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안 넣나요 금융주엔? 금융주요?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주를 사느니 네. 그냥 슈드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뭘 사라고요? 슈드. 슈드가 뭐예요? SCHD라고. 네. SCHD. 네, 아마 다들 아시는. 슈드. 네. 슈드가 저기죠? 그거 슈드. 네, 슈드 산다고? 아, 많이 샀어요? 네? 슈드 많이 샀어? 아니 그게 더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네, 안전하고 예, 방어적인 특성이 강해서. 진짜 안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주가 이슈가 있으면 너무 시원하게 가는데 맞아요. 그게 없을 때는 좀 되게 네. 괴롭히는 성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엄청 압도적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방어주는 예를 들어서 음식료다. 사실 삼양식품 같은 거 보시면 리포트 내용도 너무 좋고 그렇죠. 수출입 데이터도 계속 높아져요. 근데 반도체 중심으로 강해지잖아요. 그 본업 상관없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만약 진짜 안전한 걸 생각하신다면은 네, 나눠서 네, 하시는 네. 것도 좋다. 맞아요. 네. 슈드는 진짜 안전하더라고. 요즘에 슈드 FPP 알죠? 네 좋습니다. 커버드 콜 있잖아요. 했었었어. 네네네.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박스권에 대한 전망이 많네요. 아니요. 저는 반도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는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그 반도체가 하락했었던 주 요인인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해소가 돼야 상방이 많이 열린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좀 적당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통 커버드 콜 상품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하죠. 이제 옵션 수익에 따라서 이 이자 소득으로 분배가 안 되는 그런 커버드 콜은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낫다. 아 네. 그럴 바에 그냥 네. 슈드 배당주를 한다. 네, 왜냐하면 그게 캐시플로우에선 좋은데 막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운영하신다. 네. 그러면 커버드콜 해도 돼요. 근데 네. 그게 아니시면은 저는 네, 그렇게 네. 안 하시는 거를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나를 너무 무시하신다. 정프로가 이제 배당을 좋아할 때가 있는데 아유, 뭐. 참, 어떻게 슈드를 몰라요. SHUD 아니 SCHD. SCHD 이거 SCHD 네. 발음하기가 좀 애매하게 슈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진짜 안전해. 이건 난 안전벨트라고 부릅니다. 안전벨트. 네. 완전 세이프티. 음. 진짜 안전해. 네. 안전합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 다시 좀 좋아지고 있네요. 아, 네, 그렇죠. 삼성전자 4%대, 하이닉스 7%대 후반. 이럴 때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 어떻게 돌렸습니까? 수급이 수급. 네. 수급. 네, 수급은 아직 조금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 외국인은 여전히 2,332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삼성전자가 일단 프로그램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어서 프로그램 수급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슈드가 배당이 2번 들어오나요 한 달에? 트와이스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 슈드는 네. 그 분기 배당입니다. 분기 배당이. 그래서 연에 4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네 알겠습니다. 아시죠? 네. 네, 배당은 연에 4번. 네 나오고 네 슈드 그 로직 설계 자체가 특정 기준 이상의 배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로직 되어 있고 그 리밸런싱이 계속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한 3%, 3.5%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맞아요. 이게 7년, 8년 투자하시면 그게 배당률이 5에서 한 6% 정도 장기 보유하시면 점점 늘어나거든요. 저도 네. 그 로직과 리벨런이 좋더라고요. 3점 몇 퍼센트 정도 되지 않아요 혹시?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어. 이 레파토리가 이제 증권 우리나라의 금융주의 배당을 받느니 네. 다른 게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설계가 토탈 TR이 네, 구조적으로 나오고 최근 3년 동안은 힘들었지만 네. 최근 1년 동안 2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연평균 TR을 보시더라도 네. 그 국내 금융주보다는 훨씬 좋죠. 네. 거의 몰라. 확실하진 않은데 1년 사이 근 한 20% 올랐을 거야 아마. 맞죠? 데자뷰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게. 네, 엄청나십니다. 네, 틀리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네. 그거 리밸런싱 마음에 듭니다. 음. 네. 3점 한 몇 퍼센트 정도
네. 항상 그 배당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슈드입니다. 설계되어 있는 ETF 설계되어 있는 그 네. 투자 전략이 홈페이지 가시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꼭 한번 보시면 중장기로 보시도 좋고 전 40대 이상이면 그 스파이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설계자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슈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반도체 네. 상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 200을 볼까요? 한번 일간 차트 분봉을 네. 볼까요?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분 15분 동안의 눈치 보기 이후에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 아유, 시점이에요. 하이닉스 8%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죠. 네. 그 간단한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세요. 네. 아이 그러지 일단 마요. 나 아까 시간 좀 드린 건데 네, 처음에 10분 딱 지나니까 바로 방향 잡잖아. 8%. 우리 정프로가 행복한가 전자 보네요. 5%. 이게 이게 네. 그거 이렇게 막 몇 분 사이에 안 오른다고 그거 막 이거 언제 오르나 이렇게 막 손 덜덜 떨고 이런 거는 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하실 때도 그렇고 네. 주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예, 불안해하지 않. 네. 그런 거 불안해할 것 같은 게 슈드 사세요. 같이. 네. 슈드. 아니 그러니까 안전 자산을 하실 거면 그건데 그렇지.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좋은 반도체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고 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초반에는 약간 수급 부담감도 있고 단기 차익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분봉인가요? 네 분봉으로 일단 좀 단기 변동성을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눌리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럼 오늘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은 6,680전, 6,690 정도가 안 깨지면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만약에 바쁘시다, 그럼 6690만 안 깨지면은 그냥 홀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분봉이 매 분마다 그렇죠. 1분봉이죠. 1분마다 이건 3분봉입니다. 3분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보시더라도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저점 한번 찍었고 여기서 저점을 2번을 찍었거든요. 이중 바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높죠. 접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을 끄을 수 있어요. 그럼 추세가 여기선 하락 추세선을 껐다가 상승 추세선을 바뀐 거기 때문에 이전 저점 자체가 크게 깨지는 상황만 없으면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6,200 라인이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200 안 깨지면 네, 그래서 단기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 놓으실지 뭐 단기적으로 짧게 잡으실지 뭐 크게 잡으실 그거는 이제 운용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쨌든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초입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위아래 등락폭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추세로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뭐 스토리 점점 좋아지고 있고 옵션에 대한 수급도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지난주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네.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단기 변동이 바뀌는 거에 그렇게 치중하시면 물량이 막 다 털려요. 그래서 기준점 잡으시고 맞습니다. 뭐 내가 트레이딩으로 봤으면 당연히 사파를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시면은 뭐 일정 구간에서 그냥 잡으면 에이 뭐 그냥 뭐 나중에 맞아요. 2% 3%뭔 차이냐 이러면서 물론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야지 네. 일일이 다 따지다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최적의 타점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적당한 가격에 잘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할 시간이 있겠지만 사실 네. 이제 방향성은 정해진 것이고요. 네. 이게 전 공매도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공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가. 근데 요새로 가면은 결국에는 네, 물량을 겠죠? 네 뱉겠죠. 네, 뱉을 수밖에 없는. 1,700에 사나 6,500에 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15,000원이 간다면 6,700이나 6,500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아 마늘 간다면? 네. 그렇습니다.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예요. 아 그건 차이는 있는데 예시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수익을 보실 수 있으면 네.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비유인데 제가 매수할까가 걸리면 그때 받겠습니다. 그 멘트는. 아 그러실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하보노보노님은 또 보내드리고 우리 이경수 연구위원님 오늘 또 준비하시는군요. 컨신, 네? 퀀트의 신. 퀀트 네. 이경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노보노 하보노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오시나? 안 옵니다. 아 내일은 그래요? 안 오시고. 네. 아 알겠습니다. 잠 좀 주무세요. 나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저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서. 네, 3시 반 4시부터 아유, 시작하는데. 고마-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